네, 불편한 편의점 문학의 숲 25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한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부제로는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제 부제가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헤매다가 마지막에 이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발제하신 거예요? 네, 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소통이다. 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권과 2권이 있어요. 근데 좀 1권 읽으시고 2권까지 가셔도 되고, 이제 1권은 제가 볼 때는 염여사라고 나옵니다. 편의점의 점주, 그리고 편의점의 야간 알바 독고씨가 거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여기 독고씨가 저는 볼 때는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은 제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네, 작가가 이제 네, 책을 선택한 이유 쭉 해서 목차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퇴직하고 직장에 다시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독서클럽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독서클럽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손이 많이 가니 선뜻 뭐 만들지를 못했죠. 그렇게 하면 매번 또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했는데 독서클럽이 생겼는데 이름이 함이라는 그런 독서클럽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함이 뭐냐? 함께 한다는 말.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책들 중에 여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극강에서.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네, 지갑 일로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지갑 발금. 아니 또 이게 뭘게요 또 뭐? 사장님 술을 많이 가져오시라고 드신 거죠? 네. 작가는 영화와 만화, 소설을 넘나들며 온갖 이야기를 써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이고요. 1974년생입니다.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수상하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 1권과 2권이 2021년, 2022년에 출간됐습니다. 차례는 쭉 있는데요. 올에이즈 225페이지부터 독고씨의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쪽을 읽어야 아마 이 소설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게 편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아마 이제 일본의 편의점을 흉내내서 일본에서 이렇게 개수도 많잖아요. 58,340개인데 저희도 다 합치면 한 4만 개 정도 이르니까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그 2021년 기준은 CU, GS25, 세븐일레븐이 거의 이제 막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기가 또 차이가 있다고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든 시간대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 접객, 뭐 상품 판매, 계산, 특히 이제 담배 팔 때 미성년자 그 판매 금지 이제 주민등록증을 그런 검사하는 그런 일, 청소, 또 그 상품을 주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그러면 야간에 오면 또 그거 검수하고 상품 진열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제 점검, 현금을 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제 점검, 현금이 맞는지 은행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시제라는 게 입출금을 하다 보면 돈이 이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 점검을 수행을 하는 거고 야간 알바가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상품 정리 정도도 하고 야간 알바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편의점 수는 이제 58,340개인데 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쭉 있는데 세븐일레븐이 있는 걸 봐서 일본 걸 저희가 모방을 해가지고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인데요. 예, 등장인물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엄영숙 여사가 편의점 점주이고요. 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독고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숙자에게 편의점 알바를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노숙자가 와가지고 또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화살표를 보면 이제 녹색은 엄영숙 여사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독고 중심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포인트가 이건가요? 그 안에 빨간 거. 예. 여기에서 화살표 크기가 좀 조금 달라요. 이제 그러면 붉은 선은 이제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는 거는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빨간색은 뭐냐? 빨간색은 악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여기 보면 빨간색 하나 있죠. 네. 그린 A. 독고씨가 이제 그린 A 303호라고 하는 얼굴 성형 수술 중 사망한 22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아주 그 수술할 때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고스트 의사라고 해가지고 고스트 의사가 성형수술하면서 이 여자가 사망을 했는데, 물론 독고씨는 많은 책임은 없지만 하여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야간 알바를 보면 계보죠, 계보. 야간 알바의 계보. 성필이라는 사람, 담배를 사가던 동네 아저씨였는데 그 사람이 독고에게 이제 야간 알바를 인수인계하고, 또 독고씨는 나중에 전직 경찰이었고 이제 흥신소를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야간 알바. 그리고 오전 알바는 이제 엄여사와 같은 교회 성도인 오선숙 씨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남자를 좀 싫어합니다. 남편이 또 가출을 했기도 했고,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이제 애교관 시험을 봐라 라고 이제 이 오 여사가 아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기 때문에 뭐 준비는 하지만 주로 게임을 많이 하니까, 또 게임 많이 하면 밉잖아요. 때리고 싶고. 그래서 계속 게임을 하니까 서로 이제 소통도 안 되고 아들은 게임만 하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독고씨가 이제 도와줘서 삼각김밥을 한번 갖다 줘라. 게임할 때 삼각김밥 좋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가져다 주고 편지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독고충고로 삼각김밥과 편지를 줬는데 아들 그리고 너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쪽지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장문의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계가 이제 개선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독고씨도 보면 사실은 이제 다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노가다했고, 그리고 형은 또 독고씨가 의사를 하니까 와가지고 돈을 달라 뭐 협작과 술수를 막 하다가 이제 형하고 싸우면서 형이 또 연락이 두절이 되고요. 그리고 그 형과 그 초등학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출해버리죠.
친할머니한테 맡겨지는. 그리고 도꼬씨는 의대에 입학해서 과외로 생활비를 보며 의사가 되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다가 이런 고스트 의사하고 고스트 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과 딸은 계속 이제 도꼬씨에게 물었는데 도꼬씨는 진실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 와이프하고 딸과 와이프가 싸우다가 이 딸과 다투다가 이제 아내가 말리다가 아내가 다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도꼬가 이제 다시 병원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딸과 아내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꼬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게 이제 엉망으로 된 게 이렇게 자수성가했고 온전한 가정을 잘 꾸렸는데 그게 또 파괴가 되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술 이제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게 되고 이후에 기억 상실과 함께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가 돼서 그 엄여사하고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엄여사 도움으로 이제 편의점에서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날 때까지 일하고 또 이제 겨울 난 다음에 한강대교, 마포대교나 원효대교에서 빠져 죽으려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또 건강이 좋아져 버려요. 근데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서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직 의사였다는 그런 걸 기억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제 되살아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병원장의 비리도 이제 방송에 제보하고 원장한테도 한 방 먹이죠. 얼굴에다가 2방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을 회복했어요. 이제 신분을 회복했지만은 신분을 회복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잖아요. 이 가족하고의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 가족을 찾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한 도꼬는 이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구로 떠납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엄려사업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엄려사업 면담을 하고 박 씨에게 이제 야간 알바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려사가 배웅도 해주고요. 자기도 사실은 대구로 간다고는 나왔는데 또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엄려사가 또 배웅까지 해주게 되니까 확실하게 차를 태워서 대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한강다리를 이제 죽으려고 했던 한강다리를 다시 건너면서 어떤 그 삶이랑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오전 알바까지 했죠. 이제 오후 알바가 있어요. 시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연이라는 그 여자애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시연이라는 여자애가 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동작구 편의점 점장으로 스카우트가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이 시연이라는 친구가 도꼬에게 잘 가르쳐줘서 도꼬가 그 편의점 야간 알바로 야간 알바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짜몽이나 그다음에 경만 정인경 작가가 나오는데요. 도꼬는 경만에게도
혼술을 즐기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인데 집에서 은따를 당하고 있던, 혼자 놀고 있던 그런 그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독고가 도움을 줘서 이제 술 때문에 이제 혼자 놀게 된 건데 혼술을 끊고 딸들과 같이 이제 TV 프로를 보며 뭐 치킨을 같이 먹게 되고 먹게 되면서 이제 가족애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고가 또 독고에게 빚이 있던 그 극동병원 홍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병마를 소개해서 그 홍과장이 병마를 신경 쓰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또 흥미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정인경 희곡 작가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전직 배우였는데 이제 37살 정도에 이제 좀 잘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편의점 근처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그 여기는 기술을 못했는데요. 네. 그 같은 그 희수쌤이랑 이런 희수쌤과 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편의점 근처에서 한 달간인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우연히 편의점에 독고를 보고 그 이제 독고에게 좀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듯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사나이 진미 도시락을 먹으면서 독고 씨와 이제 새벽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면서 내가 편의점에 대한 희곡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고 씨는 또한 인경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게 됩니다. 혼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막 많이 준비하시지 말고 저기 편의점에서 사내진미 도시락을 사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사내진미 도시락을 찾아서 거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 넣게 됐습니다. 저 혹시 어느 우리 편의점 브랜드 중에서 어느 편의점 브랜드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미리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는 같은데 치킨하고 하는 데가 많지 않고 네. 그런 거 보면 미니스토를 좀 아세요? 저 도시락 여기 나오는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 내지는 미니스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내진미 도시락. 줄거리하고 등장인물 하면서 줄거리까지 대충 했는데 역시 독고 씨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지막에는 독고 씨의 거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쭉 채워집니다. 그래야 그걸 읽어야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기 이제 제가 이제 쭉 이 장면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 남자가 보통 길게 하구나. 보통 특성이. 일단 우리 세평수도 봐야 되고. 일단 이거를 간단하게 다 읽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사내진미 도시락은 엄여사하고 만나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있죠. 그래서 엄여사가 독고 씨를 믿고 편의점 알바로 고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중간에 한마디 하면 이게 이게 있어서 저는 볼 때 뭔가 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뭔가 사이가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다가 그 개연성을 이어주는 게 저거 같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저 문장이 모든 개연성을 다 보증해줘. 사람 보는 눈이 하여튼 대단합니다. 정년으로 해서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저게. 술만 끊으면 잘할 수 그 다음에 이제 편지에 보면 꼭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JS가 진상이란 진상 중에 진상. 이거 이런 디테일 얘기. 좀.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시연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상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진상을 독고가 이제 물리쳐주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연도 뭐 공무원이 꿈인데 공무원이 되어봤자 결국 좀 더 큰 편의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공간에서 또 다른 JS들을 만나는 공무원들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지금이 익숙한 공간은 시연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독고가 그 JS에게 그냥 들고 가 봉지 비닐이랑 환경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날. 예. 이게 저도 이제 담배를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SH인지 312가 뭔지 몰라요. 여기 아시는 분 없죠? 예, 대단하십니다. 네, 중고 불러봐. 이제 편의점의 시연이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그 편의점의 엄여사가 안 그래도 자르려고 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시연이 농담이라도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서러워야 뒤도 안 보라고 가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나가서 다른 곳 가봐야 여기가 그립지 그리워야 고마움도 더해주고 안 그러냐. 이제 삼각김밥의 용도 85페이지에 있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이건 등장인물을 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밥만 주면 안 돼요. 편지를 같이 주세요. 편지를 같이 주고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개선된 이런 내용입니다. 독고가 이제 그것도 이제 고예사한테 도움을 또 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참참참. 여기 왜 그러? 참깨 라면과 참치 김밥에 참이슬. 요 세 개면 10,000원 정도? 10,000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5,000원. 5,000원짜리? 많이 해보셨네. 이게 이제 보통 1+1도 있지만 이제 2+1도 있고 그렇게 또 있거든요. 다 미끼 상품이죠. 나 이 기사 본 뒤로 나도 이제 네? 편의점에서 1+1, 2+1밖에 안 사요. 네네네. 그것만 딱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50대는 그렇고 젊은 애들은 그냥 맞아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1+1은 이제 경만이 이제 혼자 혼술하다가 혼자만 놀게 돼서 술을 끊고 들어가니까 또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 이게 또 딸들이 치킨 또 사달라 하면 또 치킨 사주고 와이프도 오케이 하니까 또 같이 치킨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가족애를 느끼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 이렇게 뭐 계속 이벤트를 물건을 많이 가져다 놔야 되는데 물건을 많이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와서 보면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좀 불편하네요라고 하니 이제 독고가 어쩌다 보니 불편한 편의점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독고도 이제 인경이라는 사람이 와서 독고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노숙자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독고가 기억을 점점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경은 이제 마지막에 맞아요. 이 편의점을 희곡으로 만든다면 이제 관객들을 참여하게 해서 패키지 선물을 줘 인스타 올리고 이제 그러면 PPL 받을 수 있잖아요. 광고도 이렇게 따오고요. 아무튼
참 이게 주인 사내가 단골 손님에게 추천해주는 패키지고요. 단골 손님은 이걸 먹으며 하루를 힐링하죠. 이렇게 둘이 대사 플레이를 담당합니다. 아 이게 좀 오타가 많네요. 그리고 동네 까칠한 여자 작가 본인이죠. 네. 작가가 있는데 그 여자는 진상 손님인 거예요. 작가라 밤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간 알바 사내와 자주 마주치고 서로 또 사연을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아마 이게 ENA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드라마 딱딱 드라마 응, 같은 응, 네. 맞아요. 많아 에피소드 하나씩 그냥 주말 다들 행복하죠. 네. 네, 네켄의 만화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엄여사가. 근데 엄여사가 그 아들이 또 무슨 자꾸 엄마한테 와가지고 편의점을 정리를 하고 자기한테 투자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하면서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 그 편의점 알바도 다 자르고 편의점을 그만두게 해서 자기가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민식이라는 아들도 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제 엄마하고 맥주를 먹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죠. 근데 독고는 잘라야 되겠다. 독고는 좀 그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고가 있으면 편의점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없으면 빨리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날은 또 맥주를 먹고 이제 나오면서 한 그런 이야기죠. 남은 맥주를 마저 비우며 엄마 생각도 마저 했다. 다시 엄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식은 휴대폰을 꺼내 아까 엄마와 찍은 사진을 바탕화면에 띄워놓았다. 모자의 어설픈 손가락 하트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네,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네.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는 이제 곽 씨가 있어요. 곽 씨는 이제 전직 경찰이자 흥신소를 하는 사람인데 민식이 독고에 뒷조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뒷조사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편의점에서 독고가 그 핫바를 주면서 따뜻하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핫바를 먹으면서 독고에게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좀 편의점 알바 해볼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돼요. 서둘러 주세요. 그래서 엄여사한테 잘 이야기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기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고가 계속 이제 그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간 부분에 이제 독고가 어떻게 몸이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허 사장님이 읽어주시죠. 가운데 보고 술을 끊고 나 못한다. 술을 끊고 음식을 많이 먹고 따뜻한 잠을 자게 되자 몸 상태는 한결 나아졌다. 쪽방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한낮 늘어지게 누워있으면 그것이 바로 치료 병동인 듯 했고 야간 알바를 하기 위해 일어날 때면 지병마저 달아난 듯 기분했다. 삶과 죽음의 평균대에서 늘 죽음 쪽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점점 평균대 위로 올라와 살며시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릿속에도 피가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질문에 답하며 생각의 속도가 빨라졌고 손님을 응대하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술을 끊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억이 이제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봉사활동을 가야 되고 가족도 찾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운데 자네는 가족이 있나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네, tun차. 자네는 가족이 있나? 자네는 가족이 있나? 쓸쓸한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가족들에게 평생 모지게 굴었네. 너무 후회가 돼. 이제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질문에 대답하려 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일까 무어라 말이 터지질 않았다. 내가 씁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자 그는 괜한 말을 했다는 듯 손사래를 치고 컵 라면 그릇과 함께 몸을 돌렸다.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불쑥 튀어나온 말에 그 나를 돌아보았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손님에게라. 그렇군. 여기서 접객을 더 배워야겠네. 곽씨가 고맙다는 말을 덧붙이고는 뒷모습을 보였다.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이 아닌가.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준 일이 없을 테였다. 불쑥 내뱉은 말이지만 그에게 답이 되었다니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내게도 답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감히 손님이라도 될 수 있을까? 여보 내가 손님 대하듯이 하는 거야 벌써. 네, 이렇게 손님 대하듯. 아, 벌써 하고 계신가요? 아, 예. 깨달은 자. 아, 여기서는 이제 뭐 그린 A305에 대한 그 용서를 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그린 A305는 이제 성형수술 받다가 죽은 22살 여자인데요. 네. 눈물이 흐르는 눈을 감고는 그리고 또 빌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부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고가 이제 서울 대구로 가는데 서울역까지 염려사가 마중을 나왔는데요. 이제 서울역에서 만났으니까 서울역에서 이별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듯했다. 그게 그럴듯했다는 거고 설득됐다. 근데 사실은 사장님의 도움이 절실했다. 혹시라도 티켓 끊고 간다고 하고서 또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내가 또 티켓을 찍고 화장실로 달려가 머리를 덮고 쓰러지는 걸 그녀가 말려주기를 바랬다. 자네가 좋아하던 것들이네. 사장님이 비늘 공기를 건넸다. 안에는 산해짐이 도시락과 옥수 수염차가 들어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 하여튼 이제 여기에서는 덕고가 엄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경수 부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노숙자로 자리 잡은 뒤론 서울역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딱 한 번 한강에 간 적이 있었다. 다리에 올라 몸을 던지려 했다. 실패했다. 사실 올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대수로움을 지니고 있기로 했다.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의 욕심을 갖지지 않겠다. 다만 살리었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사죄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것이다.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야겠다. 기차가 강을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네, 눈물이 멈췄다는 게 좀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 같고요. 계속되는 건 2권에서 또 계속이 됩니다. 궁금하신 거는 2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독보가 계속 등장해요. 2권에는 독고가 등장하고요. 엄여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좀 새로운 얘기라고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잘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야 잠깐 기억이 날 텐데 민식이 셀프 사장으로 아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너 알바. 네, 오너 알바라고 이렇게 오너 등장하게 셰프처럼 오너 알바. 네, 오너 알바라고 정식 명칭 오너 알바라고. 아, 그래서 나누어 보기는 이게 급하게 극중에서 썼는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편리한 존주가 있을까?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노숙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예. 없습니다. 뭐 저런 사람을 만나는데 어차피 저건 진짜 판타지죠. 물론 덕호 씨도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힘의 원칙은 무엇인가? 예, 여기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문학의 숲 다음 일정은 257회 5월 13일에 4시에 있는데요. 나르치스와 볼드문트, 헤르만 헤세 작품, 이사벨 셈이 발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